네, 지난달 중순에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피해 여성은 피의자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김기훈 기자가 이 사건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젊은 여자 선생님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런 행동과는 너무나 달랐는데요. 여교사가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이 심지어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4년 내내 이어져 온 한 남성의 스토킹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이 건물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친구가 나이가 좀 어떤 거죠? 남성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건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계단과 계단을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쪽에서 이 핫집용의 종이 상자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로 된. 그리고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에서나 어렵게 입을 뗀 여성은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흐느꼈습니다. 다음에 여자 휴대폰으로 이제 목사한테 전화를 했고 그분이 피해자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신고를 했죠.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21살 유모 씨는 인근의 중학교 주차장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유 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년 전 유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 한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유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선생님이었는데요. 유 씨는 왜 고등학교 시절 좋아했던 선생님을 무참히 살해한 걸까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유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유 씨는 진학 상담교사인 한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을 좀 맡았던 선생님이라던가. 그런데 유 씨의 호감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씨에게 연락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고 숙소까지 찾아가기도 했다는데요. 견디다 못한 한 씨가 선생과 제자라며 선을 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한 씨는 학교 측과 상의해 유 씨의 부모님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학교 측에서 가족분들한테 이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맞는 거예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퇴한 거고요. 그 학생 부모님이 다 압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둔 유 씨는 자신과 한 씨가 애인 사이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한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유 씨는 한 씨를 찾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지만 한 씨는 제자의 미래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자체 성향이 그 학생들 어떻게든 장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이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유 씨, 망상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믿음, 망상이라 그러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사고체계 내에서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체계에 위반되는 행동을 상대가 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강한 집착을 오히려 보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망상장애 성향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강한 집착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입니다.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얼마간 치료를 받던 유 씨는 201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씨에 대한 집착도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 가서도 메일로는 계속 그런 협박을 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떠났으니까 그거 없겠지 했는데 메일로 수백 통의 메일로 협박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 씨가 이메일과 SNS를 아예 폐쇄해버리자 유 씨는 한 씨의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한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씨가 지난해 7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자 유 씨는 한 씨가 결혼한다는 소문을 기정사실처럼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를 유 씨는 한 씨의 미니 홈페이지에 심한 욕설과 협박글을 쏟아내며 한 씨를 반드시 찾아내 해코지를 하겠다는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지는 몰랐어요. 조카도 보니까는 신임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조카가 워낙 말이 없는 애라서 이 정도로 힘들었는지. 한 씨는 결혼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성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씨가 결혼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지난해 12월 귀국한 유 씨. 결국 집요하게 알아낸 한 씨의 새 직장을 찾아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오히려 한 씨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결국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망상적이나 스토커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이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즉 부모가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더 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더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이 대신했으니까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로 표출하는 거죠. 검찰은 살해 혐의로 유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